자, 메타포 하면은 메타포 이거는 은유법을 메타포라고 합니다. 은유법. 자, 은유 비유적인 표현도 메타포에 해당되고요. 뭐 상징적인 이야기, 설화, 일화, 우화, 뭐 은유적인 이야기, 경험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타포인데 왜 메타포가 중요하냐? 바로 이제 이 메타포는 간접적으로 특정한 메시지나 암시를 주는 방법이에요. 어떤 좌뇌의 비판, 분석 성향을 비켜가면서 사람들 마음을 설득시키는 우회 전략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직접적으로 자네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비판을 하거나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이 훨씬 더 설득 효과가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주고 어떤 상징적인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부심을 키우세요라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미운 오리 새끼가 처음에는 자기를 정말 못난 존재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리들 눈치 보고 오리들 의식을 내서 막 소심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리들 앞에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키우고 희망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당당한 자신의 삶을 사는 아마 그 이야기 뭐 들어보았거나 또 읽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속성도 있고 또 백조의 속성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나 사랑의 힘을 키운다면은 모든 사람은 백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백조의 속성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나를 계속 가속화하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기죽고 주눅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네,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나 사랑을 깨우셔야 돼요. 나 사랑. 백주의 마음을 깨워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냥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보다는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우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주의 속성, 사랑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켰어.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죠. 우화적인 이야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느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거 봐봐요.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부부 관계 안 좋아. 근데 서로 사랑해. 남편은 남편 방식대로 사랑하고 아내는 아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의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좀 바꾸세요. 아내를 좀 더 많이 이해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더 많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요. 소와 사자가 둘이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와 사자가 나중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는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아침마다 싱싱한 풀을 뜯어가지고 식탁에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자는 또 소를 너무너무 또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고기를 사냥해서 싱싱한 고기를 식탁에 올려준 거예요. 근데 서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몇 달 이후에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와 사자가 각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해서 라고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 두 분도 끔찍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소의 방식대로 사자의 방식대로만 사랑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어. 느낌이 어때요? 확 달라져 버리죠. 우화적인 이야기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엄청 설득력이 커져 버렸다는 거죠. 또 이제 이게 스피치를 잘 못해요. 저 스피치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긴장되고 떨려요. 뭐 무대가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이제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혹시 어릴 때 롤러스케이트 타보신 적 있었나요? 자, 롤러스케이트를 처음 탈 때 어떠셨어요? 아마 일어서는 것도 좀 힘들었고 넘어질까봐, 넘어져 무릎 까질까봐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창피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 혹시 없었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누구 손을 잡고 가다 보면은 일어서는 것도 가능하고
걷는 것도 가능하고 나중에는 신나게 달리고 그래서 아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스피치 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고 당연히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가슴도 떨리고 두 다리도 후들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좀 지나면은 이 롤러스케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앞에서 말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막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강사처럼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롤러스케이트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시도만 한다면. 스피치도 그래요. 시도만 한다면 누구나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느낌 어때요? 자,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을 비유를 했을 때에 갑자기 스피치 하는 게 좀 쉬워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쉬워지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 앞에서는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있잖아요. 뭐 좀 부담스럽구나. 한 50명, 100명 앞에서는 저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편안한 곳에서 훈련한다고 해서 나중에 100명, 200명 앞에 가서 말 못하면 어떡하죠? 혹시 100명, 200명 앞에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또 비유를 해줘요. 비유를. 혹시 자동차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처음 배우셨습니까? 네. 자동차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은 안전한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배우셨습니까? 바로 그럴 거예요. 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운전을 처음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운전 강사 옆에 있으면서. 그게 좀 숙달되면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뭐 좀 안전한 또 시내 주행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이 숙달되면서 도로에 운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 고속도로를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스피치 훈련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명 있으면서 편안한 장소에서 계속 앞에 나와서 말하는 연습을 하다가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또 익숙해지고 좀 더 많아지면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500명, 1000명 앞에 가더라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느낌이? 자, 비유를 해주니까 훨씬 쉬워지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자, 예를 들어 문제와 해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유적인 표현이다. 문제에서 바로 해결로 넘어가도록 직접적인 말을 해버리면 설득이 안 되지만 문제와 해결 사이에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예를 드는 거죠. 현재 상태는 문제예요. 바람직한 상태를 이끌고 싶어요. 이 중간에 은유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바로 쭉 연결하는데 그건 의식적 연결이 아니더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 은유적인 표현을 아주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은유적인 표현을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어느 어촌에 설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 사람이 많이 안 모여 있죠.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은유적인 표현을 쓴 거죠.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 이 어촌이기 때문에 이미 고기 낚는 걸 잘 하죠. 고기를 잘 낚잖아요. 고기를 낚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사람을 낚으라고 한 거예요. 자,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초청을 해와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당연히 낚시질을 잘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하는 거지. 어때요? 강력하죠. 한마디 말인데 그 비유적인 한마디 표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놓는 거죠. 자, 또 이걸 한번 봐봐요. 이제 변화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야. 변화가, 어떤 사람 변화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이 토요일 날 오전 9시, 진짜, 이 노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앞에 말하는 것도 힘들고, 저 못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못하겠다 해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힘들고, 못하겠다. 근데 바람직한 상태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말도 잘하고 싶고, 자신감 넘치고 싶어. 근데 중간에 은유적인 표현을 해준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은 편안할까요? 힘들까요? 아마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를 뚫고 노는 과정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애벌레가 그 꼬치를 스스로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된다면 나비는 정말 자유롭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셋 또한 지금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훨씬 더 큰 용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애벌레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또 이거 봐봐. 엄마가 아들을 온실 속의 하초처럼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 엄마들 많이 그러잖아요. 뭐 이불도 대신 해주고 방 청소도 대신 해주고 숙제도 대신 해주고 뭐 이렇게 엄마들 너무 그 애들을 너무 잘 챙겼어. 쉽게 말하면은 알을 계속 너무 자주 만지작거리면 알을 터트려버리는 병아리를 갖고 놀다가 너무 자주 만지다 보니까 병아리를 죽여버리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야 이야기하는 거죠. 병아리를 너무 만지작거리면 병아리가 죽어요. 그런 표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노는 과정을 보면서 그 애벌레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막 그 스스로 막 뚫고 노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불쌍해서 이제 노는 그 구멍을 좀 뚫어줬거든요. 애벌레를. 그러니까 물론 좀 쉽게 나왔겠죠. 근데 문제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긴 되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애벌레도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정말 힘들게 막 빠져나오고 있었지만 그 애벌레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노게끔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된 이후에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더라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녀들을 너무 많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약해지고 스스로 자생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위험성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느낌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니까 자녀들을 막 도와주고 싶은 생각 안 들죠? 지금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의식이 아닌 바로 무의식적인 변화를 하게끔 만든다. 우리 이제 이 메타포를 가장 잘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밀턴 에릭슨이라는 거죠. 자, 밀턴 에릭슨은 일단 1차 상담을 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메타포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치료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그동안 막 이야기도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도 못 내고 슬픈데 울지도 못하고 너무 착한 인생을 살아온 거죠. 어릴 때부터 막 착한 딸, 뭐 착한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싫어도 싫은 소리 못하고 항상 학교 가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얌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공포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러면서 한번 술 마시면은 막 술에 힘을 빌려가지고 막 술주정 부리고 막 그래요.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메타포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댐이 있죠, 댐. 자, 댐을 만드는데 수문을 만들지 않고 둑만 막은 거예요. 둑만. 그 댐에 물이 계속 고여서 물이 나중에 넘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댐뚝이 터져버리겠죠. 댐뚝이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댐에 수문이 만들어서 그 수문으로 계속 물을 배출을 시켜줘야만 댐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도 있잖아요. 그 수문처럼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싫으면 싫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희노애락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하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 우리 첫 만남의 그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주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쌓인 게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정심을 찾는 거죠. 마치 댐이 온전한 것처럼. 자, 이 통로가 뭐냐면요. 수문처 물이 흐르는 그 통로가 바로 참만남 나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들 모임 속에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었던 일. 근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아픈 마음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도 깨끗해지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는 거죠. 첫 만남에 한번 나와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첫 만남. 네, 저희가 그 수문 역할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느낌 어때?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면 어떤 비유를 써주면은 이 사람이 바람직한 상태로 갈까? 이걸 고민을 하세요. 우리는 돌직구를 날리는 데만 너무 익숙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답을 제시하잖아요. 답을 제시해 주지 말고 답을 스스로 찾게끔 비유적인 이야기를 해줘. 비유적. 네. 자, 그럼 은유가 뭔지 좀 대충 이해가 되나요? 은유가 뭔지. 은유는 이렇게 이제 짧은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이솝우화 같은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스토리일 수도 있고, 뭐 경험담일 수도 있고, 다 이게 이제 메타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이솝우화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는 메타포 수집가가 되세요. 메타포 수집가. 아침마다 제가 보내주는 글도 메타포적인 이야기가 참 많아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글을 보냈죠. 자, 아침에 글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글을 읽으면은 뭐 제가 NLP적인 글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제대로 읽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읽고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오늘 보내드린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불평이 많은 청년이 왕을 찾아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왕은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면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단 포도주를 엎지르면 네 목을 베리라.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에 그지와 장사꾼들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세워놓는 노래소리를 들었느냐? 청년이 대답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우고 자기가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이 많다. 분명한 인생관을 갖고 일에 몰입하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다. 자, 이것도 지금 메타포적인 이야기죠. 자,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게 흘리면 안 되는 거, 이 틀리지 않는 걸 신경 쓰다 보니까 옆에 그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우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집중을 하면은 주변에 이런 것들이 전혀 신경이 안 쓰인단 말이죠. 실제 문제에 집착을 하고 현재 어떤 힘든 마음의 문제가 있다면 집중할 수 있는 목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메타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게 참 몰입 집중이 참 중요하다. 이제 몰입 집중이 중요해요. 이 말보다는 그냥 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설득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이야기꾼. 이제 부동산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뭐 그냥 요즘 투자가 필요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옛날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 직장도 또
퇴직을 하고 뭐 본인도 살림만 살다 보니까 정말 암담할 때 이제 저랑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이제 뭔가 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전에 뭐 어떤 아파트를 사게 되었는데 그게 큰 돈이 됐어요. 살 때는 2억 정도를 주고 샀는데 그게 한 3배 정도 올라가 지금 한 6억 정도가 되네요. 2년 만에 얼마를 벌었어요? 4억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단지 열심히 일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그런 땅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값은 무조건 오르거든요. 땅값은 땅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땅이 어떤 쪽에 그 뭐 불필요한 땅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황금 땅처럼 정말 그 금사라기 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좀 공부를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은 빠른 시간 이내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이면은 누구나 10억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들은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남편이 진행하는 그런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 마인드, 뭐 미래의 흐름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쩌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럼 어때요, 지금? 이건 이제 그냥 오늘 2시에 한번 오세요 이거보다는 메타포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험담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당신도 한번 와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바람피가 상태 그냥 이끌린 거죠. 이렇게 메타포는 참 부담을 안 줍니다. 메타포 정말 멋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포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밀턴 모형과 메타포만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잘해요. 제 강의를 들어보면 제 메타포가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제 강의가 좀 쉽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메타포를 쓰지 않는 사람과 메타포를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NLP는 한없이 어렵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저처럼 한없이 쉽게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쉽게 강의를 하는 방법은 바로 메타포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그것도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메타포. 전혀 관계없는 다른 메타포를 써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메타포를 적절하게 쓰면서 NLP를 풀어준다는 NLP 너무 쉽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NLP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또 다른 뭐 직장 일을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상담을 할 때 그 고객한테 맞는 메타포를 써주면서 여러분들 일을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 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거기까지 자 메타포 소개를 하고요. 자, 이 메타포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담이나 스토리나 뭐 비유적 우화도 좋고요. 그런 걸 하나의 소개를 하면서 자 이렇게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뭐 소감 발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셨죠?